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2 강독, 오늘은요 272페이지에 있는 주제입니다. 제목은 믿거나 말거나 이고요. 오늘 주제는 제5부를 마감하는 주제입니다. 분량을 합해보면 2페이지짜리 2페이지. 예. 정말 짧은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 짧은 내용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서핑 1.0 버전, 2.0 버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전체를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독을 듣다 보면은 들었던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었던 얘기를 또 듣는다고 해서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트랜서핑의 개념은 들을 때마다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강독을 꾸준히 들으면서 적용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이라는 것은 성공 경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알아차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펜듈럼에 포획됐었구나. 내가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소진당하고 있었구나. 내가 중요성이 너무 높아져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해나감으로써 이 개념들이 더 새롭게 이해가 되고 개념들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개념이 이해가 더 수월해지고 적용이 더 수월해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이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면화할 수 있는, 체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요 발달 곡선이죠. 나선 형식 발달 곡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장해 나가는 거고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꾸준히 오늘도 함께 심리맨과 하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뭘 믿거나 말거나 라고 하는 건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273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의도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현실은 바로 잡힐 것이다. 네, 현실은 바로 잡힐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 그림 그리면서 지금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방향 여기 있잖아요.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제자리 맴도는 것 같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목표 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의도의 길이라는 것은 목표를 향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나는 변화, 성장할 것이다. 결국 바로 잡힐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의도의 조율과 관련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의도의 조율과 관련해서 그 마인드를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제목을 쓴 이유가 뭘까요? 믿거나 말거나. 누가 믿거나 말거나요? 내가 저것을 이룰 거야. 내 목표는 저것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다양하죠? 네가 그걸 한다고? 정신 차려. 네 나이가 몇인데, 네 상황이 어떤데, 지금 네 조건이 어떤데, 네 학벌이 어떤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 주변에 수근수근하는 다양한 반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말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오지라퍼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들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말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책임 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얇은 귀 가지고서, 팔랑귀 가지고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의도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신념,
신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네, 이제 비슷하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묵직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얄팍한, 뜨거운,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반짝 타오르는 성냥불이 아니라고요, 이게. 도도한 흐름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믿거나 말거나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에너지에서 나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 하든 개의치 않아요. 왜냐? 나의 이 묵직한 의도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러한 에너지, 이러한 상태 속에서 믿거나 말거나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누가?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내 상황을 알아? 너희들이 내 의도를 알아?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것을 하기로 했어. 이것을 갖기로 했어. 이것이 되기로 했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라이처럼 담담하게, 묵직하게, 무심히 갈 길을 간다. 갈 길은 간다. 이겁니다. 이 에너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팔랑귀, 얇은 귀가 돼가지고 이 귀가 이제 팔랑팔랑 하는 거예요. 나비처럼. 여기서 야야야야 너 그럼 큰일 나 정신 차려 보자. 아이고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아니 왜 그러고 살아.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이번이 대박 기회야. 너 아직도 주식 안 해? 자, 이런 말들에 이제 여러분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말하면 강하게 휘둘리게 돼요. 그러나 그 말한 사람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말을 던지고 소리 또는 소음을 던지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흔들려서 누구 원망할 겁니까? 결국 내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의도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현실을 말하는 거죠. 가지겠다는 결정, 내 책임,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 선택, 내 책임이라는 거,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중심을 놓치지 마시고 가셔야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을 간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집불통하고 달라요. 네, 고집불통하고 달라요. 막 대항해서 한 사람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다른 말로 이건 그러든가 말든가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간다. 내가 뭘 하냐. 이 느낌입니다. 자, 요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목표의 심상화, 행동화, 의도 사용하자 이 뜻입니다. 바로 책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거들떠보지도 말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 거들떠보지도 말고 주위에서 뭐라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내 갈 길을 간다. 비켜라. 예. 비켜요, 저리 비켜요 하면서 뭐 한 사람씩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가고 그게 아니에요. 예? 군중이 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내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섭니다. 그러고 더 쭉 가면은 돌아봅니다. 더 가면은 쫓아갑니다. 한두 명 쫓아가다 10명, 20명, 30명, 100명 쫓아가면은 큰 길이 만들어져서 와글와글 미친 듯이 좀비처럼 쫓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랜스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척자 아닙니까?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건 소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소신. 네, 자기 소신. 자기 소신은 강력한 자기 철학을 기반으로 나오는 겁니다. 철학은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큰 목소리 내고 강한 목소리 내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흔들리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지 생각 이론적인 정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내가 체험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나만의 소신이 강직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부 의도를 강화하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고집불통이 아니라 소신. 이 소신이 트랜서핑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려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느끼셔야 돼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생각과 직감, 마음, 깊은 곳에 느낌이 일치하는 상태. 심지어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상태. 그래서 명쾌하게 이거다 하는 느낌, 이거다 하는 느낌. 아주 가벼운 느낌이고 통쾌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기는커녕 더 밑에서 담담하게 올라오는 그 느낌. 이 느낌을 갖고 자신의 길을 갈 때 영혼의 목표를 이루게 되고요. 그러한 사람일 때라야 이러한 군중들, 나를 에워싸고 가로막고 이러쿵저러쿵 수군대고 발목 잡는 군중들을 일일이 싸우지 않고 거뜬히 치워버리고 가는 그 길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이 말을 정말로 자신 있게 담담하게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살아? 야, 너 지금 이거 준비해야지, 이거 대비해야지. 어떡할 거야? 응? 너 나이가 몇인데 이제 꽃이 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살아. 돈 되는 일을 해, 돈 되는 일을. 자, 이런 주위의 일들. 여러분, 소신을 굽히지 마세요. 네, 이건 똥꼬집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의 여러분들의 길이라면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이 판세가 뒤집어져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반짝 잘 나가면 뭐합니까?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러분들의 행복도가 증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짝한 그 과거의 영광을 부여잡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판세가 뒤집어지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지금 털털해지고 행복도도 떨어지고 갈등만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몸도 갈수록 건강은 악화되고 자연 노화 말고요. 이런저런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누려서 생기는 병들, 질병들, 성인병들 그거 달고 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시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시라. 영혼의 길을 가시라. 이런 마인드셋을 하는 겁니다. 273페이지 다시 박스로 왔습니다. 현실은 거울에 불과하다. 교활하고 간교하고 잔인한 거울이지만 한낱 거울일 뿐이다. 이중거울을 얘기하는 거죠. 이중거울의 법칙. 우리의 현실은 보이는 현실,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 이 경계면에 이중거울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의 현실은 거울의 반영과도 같다. 나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나의 현실이다. 이 현실이 잔인하고 혹독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낱 거울에 불과하다. 한낱 거울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거울에 비친 호랑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호랑이와 같은 것이죠. 한낱 거울에 반영된 것일 뿐이다. TV에 뱀이 지나가요. 놀라지 말아라. 한낱 브라운관에 불과하다. LG 한낱 스크린에 불과하다. 아셨죠? 여러분을 뒤흔드는 그런 현실이 갑자기 닥쳤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낱 거울에 불과하다. 다행이다. 거울이어서. 왜? 내가 바뀌면 거울이 반영이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거울의 반영이니까.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키가 나에게 있으니까. 놀라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한낱 거울일 뿐이다. 이 마인드. 한낱 거울일 뿐이다. 주위에서 수근수근 된다. 쫄지 말아라.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한낱 거울일 뿐이다. 너희들의 거울은 그거였구나. 너희들의 반영은 그거였구나. 하지만 나의 현실의 거울, 나의 현실의 반영은 너희들과 다르단다.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을 간단다. 자, 이 마인드로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인드로. 박스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밑줄을 그셔도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어떤 지배자예요? 현실의 지배자.
선택권을 얘기하는 거죠. 잊지 말아라.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죠. 이 안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소신이 있어야 된다. 나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나의 선택권, 현실의 지배자의 위치, 이 위치를 벗어나선 안 된다. 이 정위치를 벗어나선 안 된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성에서 나오는 창조성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흔히 기업 교육에서 얘기하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 얘기하는 창의성, 창조성, 이것과는 다른 제가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발성이 회복돼야 되고요. 이러한 자발성은 현실 지배자의 위치, 선택권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 위치에 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다운머리 기법 다 좋아요. 이거 사용하시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나온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거는 앞에 밑줄을 더 그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거라. 뒤에 것도 같이 읽어드리죠.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초조해하지 말아라. 먼저 항복하는 쪽이 지는 것이다. 네, 먼저 항복하는 것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꾸준함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목표가 있고 방향이 맞고 위치가 맞다면, 방법이 맞다면 그 다음에 하는 건 꾸준함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안 돼? 언제 되는 거야? 답답해. 되긴 하는 거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길이에요. 이게 키입니다. 열쇠. 그래서 여러분들 초조해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로 하는 것들, 방향들,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했다고 해서 절대 바뀌면 안 돼. 이 목표가 바뀌면 내가 지는 거야.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연함이 있죠. 유연함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바딤이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존중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를 해서 각인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마치 지워버리고 없는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이 문장이 중요한데 이 문장은 쉽게 넘어가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여야 된다. 현실적인 목표여야 된다. 그 뜻이에요. 현실적. 그 다음 읽을게요. 머리와 마음이 일치한 상태에서 세운 목표여야 한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여야 된다. 현실적. 저기 뜬구름 잡는 이런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땅에 기반한 현실적인 목표. 두 번째는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는 목표여야 된다. 펜듈럼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영혼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러한 목표,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고 현실에 기반한 목표. 이 상태에 의해서 꾸준함이 뒷받침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네가 결정한, 선택한 그 현실이 주변에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든 간에 그것은 너의 현실이 될 것이야. 이 뜻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 조건도 잊지 마세요. 비현실성. 여기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의 여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실 알아요. 어떤 건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선 이게 말이 돼 이래요. 그런데 그걸 이루어냅니다. 어떤 경우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는 야, 그거 하면 돼 그러는데 스스로 안 돼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 그렇습니다. 역량으로 볼 때나 목표로 볼 때나 무모해 보여.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이 돼 말이 돼 하는데 그걸 또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춰졌던 그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숨은 역량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감춰진 기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잠재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것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함을 스스로 믿었죠.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해내지 못했던 업적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 다 부합이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였다,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머리와 마음, 영혼과 마음이 일치한 목표였다. 그래서 뒷문장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현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이 함달락에 있는 이 내용을 정말로 솔직하게 대면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거의 다 걸려 넘어지고 여기서 거의 다 스스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상한 시크릿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시크릿.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눈 감고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세요. 나중에 구덩이에 빠져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제발 이 심리맨의 잔소리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더 보충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자, 현실적이란 말. 그 현실적으로 되겠어요? 이런 말 하죠? 자, 이 현실적이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계산기를 잘 두드립니다. 예, 계산기를 딱 두드려요. 예, 그래서 뭐 네가 그거 얼마 받고 할 건데, 그래서 얼마나 일이 들어오는데, 뚝뚝 두드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 매장 여기서 나가는 돈이 뭐 인건비 이거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봐. 뭐 요거밖에 안 남는데, 야, 그거 현실적으로 안 돼. 이런 얘기 하죠. 예. 자, 이 반면에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도전적으로 생각해봐. 모험을 해야지, 남자가. 예. 도전을 해야지. 개척 정신을 가져봐봐. 투지를 가져봐봐. 패기를 갖고 꿈을 한번 크게 꿔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대 진영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 이 현실적이란 말을 귀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꿈과 도전과 모험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과연 어떤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프레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스펙트럼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갈수록 현실적이 된다. 한쪽으로 갈수록 이상적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양극단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양극단의 지점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계산기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죠, 데이터, 통계.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데이터, 여기서 현실적이란 말이 도출될 때에 사용하는 이 데이터는 그러한 현실들은 누가 만들어냈냐 이거예요. 이 현실들 중에는요, 없던 길을 개척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이루지 않은 것을 이루고 더 성취해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도전 정신으로 개척을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일구어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불가능한 현실이 현실이 된 거거든요. 불가능한 현실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야, 너 현실적으로 좀 살아, 생각해, 현실적이 돼야지라고 하는 말에만 규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러한 싹을 잘라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현실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이거나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극단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일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사안일 그런 얘기 하죠. 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변화도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안주하게 되면은, 예, 우리는 사실 끊임없는 변화 곡선을 타고 가거든요. 몸과 혼과 영의 발달 곡선을 가지고. 근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행복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항상 이 긍정적인 변화의 총량에서 행복감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현실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반대로요. 극단적으로 꿈과 모험과 도전으로 가게 되면 이 돈키호테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이 되면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그리고 성장도 하게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동시에 비현실적이 되죠. 비현실적. 동시에 뭐가 많아요? 예,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요 양극단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이란 말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마세요. 도전이라는 말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마세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라고 수군거려. 어떤 사람은 야, 도전을 해 라고 이렇게 부추겨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얘기했잖아요. 팔랑귀 갖지 말라고. 자기 소신을 가지라고. 이 소신, 내 선택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큰 틀 안에서 조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커다란 변화, 그것을 보고 혁신이라고 그러죠. 커다란 혁신, 개선을 넘어선 혁신 또는 안정, 이 두 가지의 큰 스펙트럼 안에서 나는 조율을 해나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감하고 그 안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주인이 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길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작은 프레임 하나에 빠져버리고 이 프레임 안에서 자기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강한 목소리에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인생을 많이 살아서 경험했는데 내가 옳았어. 그럼 이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의 한 개인의 역사의 통계치가 나에게 들어온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이 작은 파이가 아닙니다. 무한하게 사이즈가 큰 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트랜서핑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다. 새로운 인생 트랙을 운전해 나가는데 도대체 이 안에 매몰돼서 있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상, 이게 이제 저 하늘의 별, 구름 너머 별, 그리고 현실, 땅을 딛고 서 있는 두 발, 두 발은 땅에, 머리는 저 하늘 높이, 이 두 가지를 조율하는 것, 그것이 나의 선택권이다. 이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라요. 273페이지 마지막 단락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무너지지도 말거라. 간절기, 이제 계절이 변화하는 거죠. 간절기는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그 후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굉장히 위로되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위치가 올바르고 과정이 틀리지 않다면 그냥 꾸준히 하십시오. 기승전 목표. 기승전의 과정이 구렁텅이 같고 가시밭길 같고 자갈길 같다 하더라도 쫄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믿거나 말거나 야, 네가 지금 야, 네 꼴을 봐, 네 꼴을, 네 상황이 지금 어떤데 그런 꿈을 꿔 감히. 자, 이런 말에 굴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리고 비관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간절기는 빠르게 지나갈 것이다. 그 후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기는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순풍에 돛을 배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흐름을 타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건을 점검하시고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부,
네, 5부 내용 다 마쳤고요. 뒤에 요약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요약 한번 꼭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개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왜냐면은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개만 읽어드리고 오늘 제 5부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영화를 보지 말고 자신의 현실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뒤에 나온 문장이 밑줄감입니다. 집요하게 꾸준히 말이다. 그죠? 꾸준히 나오죠? 그 다음 277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 굉장히 이것도 치우치지 않은 좋은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단순히 불행을 행운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 항상 현실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 대신 문자 그대로 유용함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불행을 행운이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러나 불행한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그게 비록 행운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배울 건 있다 이거예요.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다 하겠느냐. 아픔이 있다. 하지만 아픈 가운데서도 유익한 게 있다. 맛이 없는 음식이 있다. 쓴 음식이 있다. 그러나 그 쓴 음식 가운데서도 정말 몸에 좋은 게 있다. 좋은 걸 찾자. 이 뜻입니다. 예,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이지 마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거. 278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게 또 나왔어요. 중간에. 목표는 현실적이고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받아들인 것이어야 한다. 네, 여러분들, 예, 뭐 이런 다운머리 기법 적용하고 트랜서핑 적용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어때야 돼요?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 현실적이라는 수준은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받아들인 것이어야 된다. 이것은 펜듈럼의 목표가 아니어야 된다. 욕망에서 나온 게 아니어야 된다. 비교 또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이 뜻입니다. 281페이지 중간에 아르테미스의 화살처럼 되거라. 목표가 보인다.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목표를 향해 다가간다. 머릿속에는 그저 최종적인 목표만 있을 뿐이다. 생각이 주는 고통은 훌훌 털어내야 한다. 네, 이거는 확언으로 쓰셔도 된다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죠. 예, 기승전 목표. 그 목표는 성공,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283페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거라. 예, 좀 전에 읽어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여야 하고 머리와 마음이 일치한 상태에서 세운 목표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독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타프티2 6부 힘 끌어당기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타프티2 꾸준히 정말 이슬비에 속옷 젖듯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꾸준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꾸준하시더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가끔 이거 너무 억지로 하는 것 같다 할 땐 쉬셔도 돼요. 그런데 꾸준히 뭐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요. 하이프란 기능이 있어요. 하이프. 저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구독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하이프 기능이 설정된다고 합니다. 이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이 심리맨TV가 이 유튜브 채널 순위권에 상승할 수 있도록 예, 많이 눌러주시기 바래요. 한 분당 3번 누를 수 있다고 하니까 아끼지 마시고 3번 터치하셔서 저의 채널의 순위를 높여주시면 널리 이 채널이 확산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맨 채널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